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12월 말일이라서 2025년에 그 ETF들, 어떤 ETF들이 있었고, 그거에 한번 순위를, 수익률이나 배당률,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ETF 수익률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전체 ETF 수익률은 결국 다 레버리지가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 다 레버리지가 그 수익률을 차지했는데요. 수익률은 300% 이상을 달성한 ETF들도 있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해도 최소 한 244%. 역시 레버리지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종류들을 보면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IT와 나머지는 전부 다 코스피 200, 코스피 주가 지수를 반영한 ETF,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그 레버리지드 ETF가 1등에서 3등까지 거의 300% 정도 수익률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코스피를 따라가는 레버리지가 한 240%에서 250% 정도, 그 정도 이번에 ETF 수익률을 달성해서 25년도 1등에서 10등까지는 요 두 ETF들이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덱스 200, 그러니까 일반 코스피 200 ETF는 94% 정도 수익률을 냈으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죠. 그래서 올해는 코스피 200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들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버리지 같은 종목이 아닌 일반 ETF 위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일반 ETF 수익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등이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이게 177%였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한 게 플러스 K 방산, 이게 177%. 그 다음에 글로벌 HBM 반도체, 이게 171%.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테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자력 아이셀렉트, 그 다음에 AI 전력 핵심 설비, 전력 설비 투자, 원자력 탑10. 요 1등에서 10등까지 그 종목 중에 네 가지가 전부 다 그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전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에 투자한 종목들이 1등에 1, 5, 8, 9, 이렇게 네 가지 ETF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방산이죠. 방산, 이건 아마 우리나라만 특별했을 것 같은데, 방산이 177% 플러스가, 그 다음에 타이거 K 방산이 159%,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하나 반도체가 두 개 들어와 있는데, 반도체가 3위에 글로벌 HM 반도체 177%, 그 다음에 7위에 유니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이게 147%. 이렇게 해서 3위와 7위에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금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인덱스 지수 펀드들이 이렇게까지는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1위에서 10위까지가 전부 테마형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방산,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의 금까지 한 네 가지 정도가 1위에서 10위까지 이렇게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은 177에서 143까지 이렇게 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ETF만 한번 따로 수익률을 보실까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입니다. 1등은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가 1위를 했고요. 약 45% 정도.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 다음에 원 미국 우주 항공 방산, 이게 42%.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했는데 거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AI와 AI 반도체, 그리고 AI 전력, 전부 다 AI를 중심으로 한 관련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1등이 AI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4위가 AI 밸류체인이고요. 5위도 AI 밸류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2위에 미국 반도체, 그 다음에 6위가 AI 반도체 나스닥, 7위가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데일리 타겟, 반도체 칩 메이커. 거의 지금 보시면 뭐 미국 우주 한국 방산만 예이지만 거의 뭐 AI와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게 1위에서 10위까지 중 8개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그 수익률도 보면 44에서 32%까지 요 정도까지 했고요. 좀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 요게 코데스 200 미국채 혼합인데 요게 좀 특이한데 요거는 사실 종목이 코스피 200과 미국채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 200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 들어가 있어서 수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의 AI 반도체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 그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는 이렇게 차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올해 14.3% 수익을 냈으니까 그거 이상의 뭐 아웃퍼폼한 ETF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ETF, 그 다음에 일반 ETF, 그 다음에 미국 ETF까지 모두 사실 테마 ETF들이 그 차지를 했죠. 그래서 테마 ETF들이 큰 수익을 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있고 장기간 가져가기에 약간씩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덱스 ETF와는 다르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아주 크게 올해 그 수익률을 달성했던 ETF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률을 볼까요? 배당률을 보시면 전체 ETF 배당률로 순위로 보시면 커버드 콜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1위에서 10위까지 다 커버드 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드 콜을 제외하고도 한번 체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1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 배당률을 보면 거의 한 15위, 16위 정도 돼요. 그래서 1등에서 15위까지, 10위뿐만 아니라 15위까지가 전부 다 커버드 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버드 콜 ETF가 크게 그 배당률을 높였는지 보시면 라이스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뭐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거죠. 이걸 데일리로 요게 19.72%. 1년에 19%니까 이건 거의 1년에 20% 수익률을 내는 거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등은 원래 유명한 플러스 고배당주가 있죠. 그거에다 커버드 콜을 씌운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이 2위 19.45% 연. 그 다음에 3위가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이것도 결국 1위와 거의 유사하죠. 이 미국 테크 100 데일리나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나 거의 같은 거니까요. 이것도 19% 배당률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위는 라이스 미국 AI 밸류 체인, 여기에 커버드 콜을 씌운 거 18%. 그 다음에 5위가 라이스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이게 17.9%를 했습니다. 보시면 커버드 콜 순위가 뭐 이제 6위나 10위까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커버드 콜로 그 이루어져야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사실 그 조금 아직까지는 그 여러 그 커버드 콜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마이너스 원금을 까먹는 커버드 콜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주가도 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커버드 콜들이 굉장히 수익률 측면에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그리고 배당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한 해였고 걱정했던 그런 그 뭐 원금이 녹아내리는 이런 사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부 다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투자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격수 측면에서 배당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3개 정도는 포함을 시켜서 한 30% 정도 배당 포트에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당 커버드 콜을 빼고 그냥 일반 ETF 배당률로 순위를 한번 볼까요? 1등이 리츠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인데 요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ETF 배당률 순위로 보면
한 16이었던가 17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위까지는 커브드 콜이 엄청난 배당률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ETF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리츠 종목이 한 3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그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 한 8.5% 정도 내외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4위에 있는 플러스 K 리츠, 거의 이게 세 가지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 7%에서 8% 후반대까지 이렇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와서 이것도 배당 포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씩은 좀 같이 가져가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1, 2, 4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의외로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요건 저도 사실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종목인데 올해 그 수익률 배당률을 보니까 월 한 0.6 요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종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가 3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위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요거는 제가 되게 저도 관심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주식 배당 인컴과 그 다음에 채권 인컴 이것들과 커브드 콜들을 굉장히 섞어서 인컴에 굉장히 집중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커브드 콜들을 골고루 그 자산군에 넣고 있는 자산이라서 올해 한 7% 정도 배당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5위고요. 그 다음에 6위서부터는 조금 좀 달리긴 한데 6위와 7위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한 종목들입니다. 미국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서 달성한 것들이 한 6%, 6.5% 내외 이 정도를 달성했고 8위는 조금 저희가 아는 미국 고배당과는 다르죠. 그래서 미국 고배당 우선주에다가 투자한 종목입니다. 저도 요거는 요번에 이 순위를 체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라이스 미국 고배당 우선증권이 6.44% 이게 성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9위와 10위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건 배당에 대한 액티브 전략을 피는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보통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위주였는데 이렇게 액티브한 배당 종목들이 한 6.3, 6.2% 정도 배당률을 가져왔고 저희한테 유명한 종목이 플러스 고배당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가총액도 높고 이런데 이 플러스 고배당주는 한 5%이 정도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두 종목은 자산운용사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0.8% 정도 수수료고 코액트도 0.5% 이상 그렇게 수수료를 가져가서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가지만 자산운용사에서 굉장히 자산을 매각하고 매매를 자주 하면서 크게 배당률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의 배당 액티브는 물론 배당주들이 다 높아지긴 했지만 수익률도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한 50%에서 60%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배당률도 굉장히 높게 올라서 이런 종목은 올해 굉장히 가지고 계셨다면 굉장히 큰 복덩이 주식 ETF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당 관련한 주식은 요 두 개가 배당률이 높았다. 근데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배당주들이 배당률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6년부터 분리과세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주가가 상승한 건 거꾸로 얘기하면 배당률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안 좋아서 사실 배당률들이 지금 4에서 많아야 5%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배당주들 국내 고배당주 ETF들이 수익률은 높았지만 배당률은 생각보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배당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국내 ETF 관심
기울여 주시는 종목 중에는 작년에 뭐 커버드 콜 이슈가 25년도엔 커버드 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커버드 콜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배당률도 좋았고 그 다음에 ETF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상품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한 해였던 걸로, 그래서 25년도에는 커버드 콜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성공한 한 해였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주들도 상당히 높게 올라갔던 배당률이 우리 일반 ETF에서 높았는데, 근데 사실 리츠들은 주가 상승, 그 시세 차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8%에서 6%가 1등에서 10등 사이였다. 일반 배당주 들어에서. 그래서 6에서 8% 사이에 그 ETF를 갖고 있다고 하셨으면 내가 높은 수익률을 배당률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버드 콜들은 최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15% 내외, 7위까지가 1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1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간 것은 물론이고 평균으로도 10% 내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올해까지는 25년까지는 굉장히 그 커버드 콜에 투자한 게 주가도 차익도 높았고 배당률도 높았던 한 해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 1년 동안 어떤 ETF를 많이 샀을까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유입액을 봤더니 당연히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미국 S&P 500이 한 4조 2천억 1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고, 사실은 근데 밑에 보시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 4조 2천억, 코덱스 미국 S&P 500이 2조 8천억,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2조 3천억,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1조 8천억, 타이거의 S&P 500과 미국 나스닥, 코덱스의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이 거의 그 1위, 3위, 5위, 7위를 차지할 만큼 그 굉장히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률도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안정적으로 14% 미국 S&P 500은,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은 16%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 이 정도면 준수한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S&P 500과 나스닥을 뺀 나머지를 보시면 머니마켓 액티브가 올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한 5월 이 정도의 그 상장을 했거든요. 올해 상장을 한 ETF 치고는 유입액이 2위, 4위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머니마켓 액티브는 파킹용 액티브인데 뭐 한 3%, 2.2% 후반대에서 3%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하는 파킹 액티브 ETF로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아니면 거기에 잠깐 파킹용으로 거기다 묻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돼서 6개월 수익률이 보면 1.36, 1.39니까 1년으로 하면 2.7, 2.8 이 정도로 수익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그래서 머니마켓 파킹형 ETF가 굉장히 크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거를 제외하면 역시 금이 전통의 강자 에이스 KLX 금현물, 국내 KLX 금현물 시장에 투자하는 게 2조 3천억, 수익률 굉장하죠. 올해 59%. 그 다음에 그거 위에 조금 또 특징이 8, 9, 10위에는 있는데 8위는 코덱스 26-12 금융채입니다. 요거는 만기가 있죠. 그래서 26년 12월 달, 그러니까 26년도 12월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금 만기와 같은 느낌의 그 상품인데요. 이건 수익률이 4.12%, 연간 4.12%의 거의 보장이 한 99%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4.12%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 다음에 커브드 콜 중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이 10위 안에는 요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드 콜 중엔 이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요게 강남에서 투자를 많이 한 상품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던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에 투자하면서 이게
코스피 200이 어차피 매매 차익이나 ETF에 세금이 안 붙는 데다가 커버드 콜이라서 이것도 결국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수익률 보셨나요? 커버드 콜인데 수익률이 70%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배당률도 8%인가요? 그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낮지 않은 수준의 그 배당률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률도 좋았죠. 배당률도 좋았죠. 세금도 하나도 없죠. 이 상품이 거의 올해 커브드 콜 중엔 가장 인기가 있었고 베스트 상품이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워낙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반도체.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하는 게 10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까 수익률과 좀 다른 게 국내 투자자들은 결국 거의 인덱스 펀드에, 인덱스 ETF에 거의 투자를 하죠. 테마형은 사실 타이거 반도체 탑 10, 요거 하나 정도만 테마형이고, 뭐 8위는 채권형, 일반 채권형이니까 다르다고 보고, 요것도 어차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니까 한 8개 종목이 인덱스 아니면 뭐 머니마켓, 파킹형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들은 뭐 S&P 500과 파킹형 통자 이런 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이만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올해 25년도가 워낙 전체 에브리띵이 모두 올라오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다들 괜찮았습니다. 수익률들이. 그래서 보시면 뭐 300%가 됐건 아니면 일반 ETF에서 177%가 됐건 이런 수익률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도 높고 또 테마형이기 때문에 테마가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테마는 영원하지 않고 또 관심이 다른 데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단기 형태로 투자하는 게 저 테마형 ETF들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팔린 종목들을 보면 다 그 인덱스형 ETF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그런데 여기 하나 놓친 게 국내 코스피에 투자하는 종목이 10위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그 국내 코스피 인덱스 투자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거의 8, 90% 올랐는데도 그만큼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다. 이런 게 올해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이제 시작하는데요. 2026년에는 이것 말고도 또 어떤 그 테마형 상품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ETF가 나올지 제가 매주 1월 1주차, 1월 2주차 해서 매주 신규 상장 ETF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들께 신규 상장하는 ETF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